메디아의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아스티아게스의 딸 만다네가 오줌을 넣는데 그 오줌이 그의 왕국을 넘어 온 아시아에 흘러넘치는 꿈이었습니다. 아스티아게스는 곧 해몽가를 불러 그 꿈을 풀이하게 했는데 뜻을 전해 들은 아스티아게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만다네가 낳은 자식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 생각한 아스티아게스는 그의 딸을 페르시아의 왕 캄비세스에게 시집 보내기로 합니다. 그때만 해도 페르시아는 변방에 있는 소국이었기 때문에 아스티아게스는 페르시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약 1년 뒤 아스티아게스는 또 꿈을 꿨는데 만다네의 몸에서 자라난 포도나무가 아시아 전체를 뒤덮는 꿈이었습니다. 딸에 대한 불길한 꿈이 이어지자 아스티아게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스티아게스는 임신해 있던 만다네를 메디아로 불러들였고 몇 달 뒤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될 키루스였습니다. 손자가 태어나자 아스티아게스는 가장 믿을 만한 신하였던 하르파고스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굉장히 중대한 일을 맡기기 위해 그대를 불렀다. 나는 나의 명령을 그대가 직접 충실히 수행할 거라 믿는다.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면 그대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만다네가 낳은 아이를 너의 집으로 데려가서 죽여라. 시체는 어떻게 처리하든 상관없지만 반드시 그대가 직접 아이를 죽여야 한다. 왕의 명령을 받은 하르파고스는 만다네로부터 아이를 훔쳐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냉철한 하르파고스라 해도 자기 손으로 직접 아이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아이를 죽인다면 왕이 죽고 나서 만다네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건 불보듯 뻔했습니다. 차마 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하르파고스는 미트라다테스라는 소치기에게 아이를 건네면서 그를 숲속에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의 아내도 아이를 출산했는데 태어난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아내의 눈에 남편이 들고 온 아이는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로 보였을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들이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방금 낳은 죽은 아이와 키루스를 맞바꾸자고 말했습니다. 소치기는 오랜 고민 끝에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3일 뒤 하르파고스가 아이가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심부름꾼을 보내자 소치기는 죽어있는 자신의 아이를 보여줬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하르파고스는 아스티아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키루스의 영특함에 감탄한 아스티아게스는 그가 도저히 비천한 소치기의 아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소치기만 따로 부른 아스티아게스는 이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솔직히 털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소치기는 그가 키루스를 키우게 된 자초지종을 모두 실토했습니다. 손자가 살아있는 걸 봐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손자의 생환을 기념하는 잔치에 하르파고스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르파고스에게 그의 아들을 궁전으로 보내 키루스의 말동무가 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하르파고스는 그가 가까스로 죽음을 면했다는 사실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아스티아게스가 그에게 다가와 식사가 어땠냐고 묻자 하르파고스는 매우 맛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음식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말하고는 그 음식이 담긴 바구니를 보여줬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무슨 고기를 먹었는지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하르파고스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면서 왕께서 주시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기쁘게 먹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르파고스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아스티아게스의 속임수에 넘어가 아들을 먹어야 했던 하르파고스는 긴 세월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르파고스는 아스티아게스가 폭정으로 민심을 잃은 걸 틈타 여러 귀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르파고스가 주목한 인물이 이제는 성인이 된 키루스였습니다. 키루스 당신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스티아게스가 그렇게 세심하게 당신의 죽음을 계획했는데도 이렇게 살아계시니 말입니다. 제가 당신의 목숨을 살린 대가로 아스티아게스가 제게 어떤 끔찍한 벌을 내리셨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복수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을 설득해 반란을 일으키십시오. 그러면 아스티아게스는 저를 메디아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할 겁니다. 전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저는 당신에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메디아에 있는 귀족들도 당신을 도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 서둘러 오십시오. 이로써 강력했던 메디아 왕국이 키루스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대략 기원전 550년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로 향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왕이었던 벨사살은 정면 승부를 피해 수도 바빌론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탈레스로부터 영감을 받아서였는지 키루스는 운하를 만들어 바빌론을 관통해 흐르던 유프라테스 강의 수심을 낮췄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바닥을 걸어 성벽 안으로 진입한 페르시아군은 손쉽게 바빌론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539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키루스는 리디아에 이어 바빌로니아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바빌론에 입성한 키루스는 바빌로니아에 붙잡혀온 유대 민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키루스는 고레스라는 이름으로 성경에도 기록됐습니다. 약 30년간 이어진 정복 전쟁으로 키루스는 서아시아 거의 모든 지역을 차지했습니다.